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진이에요. 저는 북한 북부에 있는 청진이라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셨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적은 양의 음식을 사기에도 벅찼어요. 우리는 거의 고기나 신선한 과일, 채소를 먹어본 적이 없었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저 쌀, 김치, 그리고 가끔 조금의 생선만 먹었답니다. 아버지는 정부가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믿으셨어요. 집에 지도자들의 사진을 걸어두시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절하라고 시키셨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늘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애국 노래와 시를 외웠고요. 그들은 우리에게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이며 특히 남한과 미국은 우리의 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운 것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기자가 되었을 때 저는 때때로 정부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말하는지 보여주는 특별한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죠. 이런 행사에는 항상 많은 음식, 밝은 조명, 음악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북한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제 직업 덕분에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심지어 수도에서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음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전력 부족이 있었고요. 소수의 특권층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말과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방식 사이의 차이를 볼수록 저는 더욱 탈출하고 싶어졌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위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만약 제가 잡히면 저는 죽임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질 테니까요. 설령 제가 북한을 벗어난다 해도 중국이 탈북자들을 찾아내면 다시 북송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탈출 계획을 비밀리에 세웠습니다. 지도를 외우고 건너야 할 강을 연구하고 모을 수 있는 모든 돈과 정보를 저축했죠. 제가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밤에 강을 몰래 건너 중국에 도착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결국 북한 사람들을 돕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마침내 이른 봄의 추운 어둠 속에서 저는 준비가 되었어요. 음식과 물, 옷가지가 든 작은 배낭을 메고요. 저는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죠. 국경 수비대나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집을 빠져나와 어두운 거리를 살금살금 걸었어요. 멀리서 강물 소리를 제외하고는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끝에 저는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어요. 숲을 속에 숨어 경비병이 순찰하는지 살펴보았죠. 강은 그다지 넓지 않았지만 이맘때쯤이면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한 물살에 휩쓸려 익사하려 하면서 강을 건너려 했죠.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신했을 때 저는 얼음장 같은 물에 들어갔어요. 추위에 제 몸은 충격을 받았고 물살이 밀려왔지만 저는 건너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떨면서 기진맥진한 채로 저는 중국 쪽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축하하고 싶었지만 서둘러 이동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숲을 통해 가기 시작했고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었어요. 잡혀서 북송되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이렇게 계속 나아갔어요. 마을에서 마을로 천천히 이동하면서요. 음식과 숨을 곳을 위해 낯선 사람들을 믿어야만 했죠. 여러 번 거의 붙잡힐 뻔했어요. 공포와 피로로 죽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포기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위험하고 힘든 여정 끝에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지하 조직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서울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믿을 수가 없었죠.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뒤로 남겨둔 어두운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삶이 바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제 인생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항은 엄청 컸고 유리창이 높아서 빛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디를 봐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들은 재빨리 걸으며 가방을 끌고 서로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고향에 있는 사람들처럼 겁에 질리거나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죠. 여기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친절한 공항 직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제게 미소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녀의 친절함에 저는 울고 싶어졌어요.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누가 지켜보거나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마침내 숨을 쉬고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란 곳과 한국의 차이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부산에 있는 제 새 집인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죠. 아파트에는 전기와 수돗물이 항상 있었어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등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죠. 북한에서는 전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밤에는 모든 것이 항상 어둡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해가 진 후에도 도시가 빛으로 빛났죠. 부엌 냉장고에는 제가 이제까지 봤던 것보다 더 많은 신선한 음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통통한 과일과 채소, 우유, 달걀, 그리고 고기까지요. 북한의 시장에서는 선반이 거의 항상 비어 있었죠. 우리 대부분은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허약하고 아팠죠. 때로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식료품점에서 사람들이 사가지 않으면 그냥 버리곤 했죠. 처음 그걸 봤을 때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 작은 아파트에는 깨끗한 변기, 수돗물이 나오는 세면대, 그리고 따뜻한 샤워기가 있는 개인 욕실도 있었어요. 특히 처음에 변기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모르고 변기에서 세수를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화장실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샤워기를 본 적이 없었죠. 제가 자란 곳에서는 사람들이 차가운 물 양동이로 몸을 씻었고 난방이 안 된 공기 속에서 떨곤 했어요. 때로는 공중 화장실에 칸막이조차 없었죠. 이웃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생활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도착 후 몇 주 동안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놀라운 꿈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깨어나서는 이것이 이제 제 삶이라는 사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놀랐죠. 저는 새로운 동네 거리를 걸으며 높은 건물들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식당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를 들이마시며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다와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부산은 너무나 밝고 화려하고 활기가 넘쳤죠. 넓은 포장도로에서 그렇게 많은 자동차와 버스를 본 적이 없었어요. 모퉁이마다 가게와 카페, 은행이 있었죠. 저는 학교에 가는 아이들 무리를 지나쳤는데 걸으면서 가방이 출렁거렸어요. 그들은 호기심 어리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여기의 모든 것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도로가 갈라지고 부서졌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거나 판자로 막혀 있었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어했죠. 교실에는 책이나 학용품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항상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부가 항상 반항하는 사람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삶이 너무나 개방적이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저처럼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고 교육을 받으며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삶을 재건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저는 문제에 빠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죠.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외치고 표지판을 흔들며 대통령을 비판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거리 시위도 봤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체포되거나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었어요. 때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큰 도시의 혼잡함, 볼 것과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죠. 여기서 정말 편안함을 느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 지난 삶의 아픔과 상처는 결코 완전히 지워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북한의 어둠과 억압에서 벗어났죠. 이제 무엇이든 가능했어요. 마침내 자유의 빛 속에 서 있었고 다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제가 부산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순간은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의 끔찍했던 탈출과 남한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적인 순간들을 겪고 난 후 이 활기찬 해안 도시가 제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마치 또 다른 세상으로 발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밝고 에너지 넘치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 말이에요. 부산의 역동성은 처음부터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하늘로 뻗은 가우층 빌딩들은 제가 이전에 보았던 어떤 건물보다도 훨씬 더 높고 현대적이었어요. 밤에는 도시가 눈부신 네온사인들과 한 번도 꺼지지 않는 가로등들로 생기를 띄었죠. 늘 어딘가에선 무언가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쇼핑을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죠. 거리는 지나가는 차들의 소리, 사람들의 수다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고향에서의 어둡고 조용했던 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 중 하나는 전기가 한 번도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심지어 수도에서조차 정전이 일상다반사였거든요.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지속되는 정전 때문에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생활하는 게 익숙했었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밤낮으로 7일 내내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가게들은 밤늦게까지 문을 열 수 있었고,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기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그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사치였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는 걸 좋아했어요. 모래사장이 길게 뻗은 해변은 저에겐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온 곳에서는 해안가는 엄격히 통제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해변이 모든 사람의 것이었어요. 가족들은 모래사장에서 소풍을 즐기고 게임을 했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파도 속으로 달려 들어갔고요. 연인들은 해변가를 손잡고 산책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저는 혼잡한 해변가를 거니는 사람들과 함께 걸었어요. 길거리 상인들은 맛있는 간식거리를 팔았고, 음악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를 했으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들엔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몇 시간 동안이고 모래사장에 앉아 사람들이 이 멋진 공공장소에서 누리는 단순한 기쁨에 감탄했습니다. 저에게 부산의 가장 놀라운 공공 서비스 중 하나는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것이었어요. 북한에서 영화란 정부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전물에 불과했습니다. 국제영화도 창의적 표현의 자유도 없었죠. 그런데 여기 부산에서는 영화가 활기찬 예술 형식이자 전 세계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매개체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영화제에 참석했을 때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꿈에서나 그려보았던 나라들,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영화들을 보았죠. 영화는 로맨스부터 시대극, 기발한 판타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었어요. 어떤 영화는 웃게 만들었고, 어떤 영화는 울게 했으며, 또 어떤 영화는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영화가 인간의 상상력의 모든 폭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화는 영감을 주고 정보를 전달하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죠. 제가 드디어 왜 사람들이 부산을 꿈의 도시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에는 볼 것도 할 것도 너무나 많았어요. 거리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유명 배우와 감독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영화 관객들이 상영관을 오가며 영화에 대해 토론을 벌이느라 영화제 센터는 열기로 북새통을 이뤘어요. 저는 영화 제작자, 배우들과의 대화에 참석했는데 그들은 제가 익숙했던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먼 곳의 스타라기보다는 실제로 연관성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온 도시가 영화의 창의성과 스토리텔링의 힘을 기념하기 위해 활기를 띄었어요. 부산에서의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은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동감과 자유를 놓치고 살았는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친구들이 카페에서 수다 떠는 모습이나 아이들이 공원에서 노는 모습 같은 가장 단순한 일조차도 저에겐 경이로웠습니다. 이런 활동들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감시의 눈초리나 두려움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모이고 즐기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제약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권력자도 없었죠. 그저 자기 자신일 수 있었고 서로의 존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밤의 부산은 저에겐 특히 더 마법 같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넓은 도로가 반짝였고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는 빛의 강물을 만들어냈죠. 검은 물 위로는 다리가 우아한 곡선을 그렸고 수면 위로는 다리의 반영이 일렁였습니다. 먼 바다 위로는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배들의 초록색, 붉은색 불빛이 보였고 제 뒤로는 도시의 마천루가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거렸어요. 저는 종종 조용한 곳을 찾아 앉아 이 광경들을 감상했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보면 제 믿기지 않는 새 출발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찼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삶은 불가능해 보였고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이 빛나는 도시에서 그 꿈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 삶의 고난과 암담함, 끊임없는 공포가 떠올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짭짤한 바닷바람을 음미했죠. 그 기억들은 마치 다른 삶에 속한 것 같았어요. 부산 바닷가에 앉아있노라면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았죠. 지금도 몇 년이 지난 후에 저는 여전히 부산에서의
그 첫 며칠과 몇 주를 놀라움으로 되돌아봅니다. 해방감과 가능성의 감각은 도취적이었어요. 마치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았죠. 부산은 제 눈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눈부시고 황금빛 도시에서 저는 제 고향과 희망, 그리고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에서 저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북한에서의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제게는 마치 마법 같았죠. 제가 처음 눈여겨본 것 중 하나는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공중 화장실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상점, 식당, 지하철역, 공원 등 어디에나 있었죠.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좋았어요. 항상 휴지도 있고 손을 씻을 비누도 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했죠. 바닥과 벽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고요. 북한에는 공중 화장실이 매우 드물었어요. 찾는다 해도 보통 더럽고 냄새나고 휴지나 비누가 없었죠. 부산의 큰 슈퍼마켓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나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죠. 매장이 엄청 컸고 밝은 조명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들로 빼곡히 채워진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게에는 쌀, 옥수수, 김치 같은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밖에 없었죠. 많은 경우 선반이 거의 비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한국 슈퍼에는 색색의 과일과 야채, 큼직한 신선한 고기, 온갖 종류의 과자와 음료, 소스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천천히 모든 통로를 오가며 음식들을 빤히 쳐다봤죠.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해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제 친구들과 이웃 주민들 중 많은 이들이 배고파했던 것이 떠올라 눈물이 고였어요. 어떤 이는 심지어 굶어 죽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는 모두에게 충분할 만큼 음식이 넘쳐났죠. 바구니를 들고 계란, 야채, 닭고기를 담았어요. 계산할 때 계산원 아주머니가 저에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죠. 낯선 이와 대화하는 게 긴장되었지만 따뜻한 미소에 좀 더 편안해졌어요. 저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죠. 아주머니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참견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어떻게 물건을 사고 행동해야 할지 배우는 중인데도 저를 평범한 손님처럼 대해주셨죠.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겐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이 저에겐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제가 막 한국에 도착했을 때 추운 어느 저녁이었어요. 해가 졌으니 거리가 북한에서처럼 어둡고 조용할 줄 알았죠.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너무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거리가 밝은 가로등 줄로 나처럼 환했거든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은 인도를 걸으며 수다를 떨고 웃었죠. 레스토랑과 카페는 문을 열고 따뜻한 노란 불빛을 쏟아냈어요. 맛있는 음식 짓는 냄새가 풍겼죠.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모든 게 문을 닫았거든요. 사람들은 어둠이 내리기 전에 황급히 집으로 향했죠. 가로등도, 여는 가게도, 차도 없었어요. 차이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을 계속 탐험하면서 놀라움은 더 커졌어요. 아플 때는 돈이 많지 않아도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었죠. 무언가 배우고 싶을 땐 도서관에 가서 원하는 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어딘가 가야 할 땐 시간을 잘 지키고 붐비지 않는 기차나 버스를 탈 수 있었죠.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점원들은 항상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제가 진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학교가 정부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들을 암기하는 것에 불과했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유용한 것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은 위험했죠. 하지만 여기 남한에서는 배움이 저에게 밝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저널리즘과 미디어 같은 것들에 대해 배우기 위해 수업을 신청했어요. 제 북한에서의 배경 때문에 제가 정말 관심 있는 주제들이었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강의가 너무 많았고 저는 제 머릿속에 가능한 한 많은 지식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곤란해질 걱정 없이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여기 도서관들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 걸어 들어갔을 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의 책들로 가득 찬 끝없는 서가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우리에게 책이 몇 권밖에 없었고 그것들은 모두 정부의 이념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남한의 도서관들에서는 저는 어떤 책이든 집어들고 역사, 과학, 예술, 음악, 스포츠 등 무엇에 대해서든 읽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냥 통로를 걸어 다니며 책들을 훑어보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한 건물 안에서 전 세계와 시간을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제 흥미를 끄는 책을 발견하면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아 몇 시간 동안 읽는데 푹 빠졌어요. 도서관의 조용함이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죠. 때로는 제가 배운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메모를 하거나 나중에 더 알아보고 싶은 질문들을 적기도 했어요. 작은 아파트로 가져갈 책들을 한아름 빌려서는 밤늦게까지 읽곤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 나라나 동물의 종류 같은 무작위 주제를 골라서 그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였어요. 책마다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죠. 컴퓨터는 또 다른 믿을 수 없는 자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인터넷 같은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한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해 즉시 것들을 찾아보고 전 세계의 정보와 연결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손끝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서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검색하는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법을 배워야 했죠. 하지만 일단 요령을 터득하고 나니 인터넷은 배움을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만드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어요. 불과 몇 번의 클릭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육 영상을 보고 최신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전에는 얼마나 작고 통제된 세계에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공부를 통해 저는 질문을 하고 제가 배우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에게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격려해 주셨고 정보를 사실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수업에서 흥미진진한 토론과 논의를 했죠.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어떤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의 큰 부분이 단순히 들은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알아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종류의 배움은 북한 탈북자인 저에게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것은 제가 전에는 결코 고려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과 관점에 제 눈을 뜨게 해주었죠. 저는 항상 믿어왔던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만의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교육은 제 자신의 지성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어요. 마치 제 머릿속에서 불이 켜지는 것 같았죠. 제가 더 많이 배울수록 제 앞에 놓인 가능성에 대해 더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대학에 가고 심지어는 교수나 기자가 되는 것에 대해 꿈꿨어요. 계속해서 지식을 쌓고 그것을 어떻게든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죠. 어쩌면 저도 다른 북한 탈북자들의 멘토가 되어 교육이 그들의 삶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탈북 여정 중에 정말 놀라운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처럼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였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친절과 성공으로 영감을 준 남한 분들이었죠. 어느 날 북한 난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걸 돕는 지역 센터에 갔을 때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자원봉사자셨는데 항상 탈북자들을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씀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모두가 환영받고 보살핌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말투를 가지고 계셨죠. 박 선생님은 10년도 더 전에 북한에서 탈출하신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남한에 도착했을 때는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꼈대요. 하지만 마음씨 좋은 남한 분들이 박 선생님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주시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라며 학교에도 등록시켜 주시고 일자리도 찾도록 도와주셨죠. 시간이 지나며 박 선생님은 좋은 삶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심지어 수제 비누와 양초를 파는 본인의 작은 사업도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여가 시간을 다른 북한 출신 분들을 돕는 데 바치시며 받은 친절을 다시 베푸시고 계십니다. 박 선생님을 만난 건 저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북한 출신도 그저 살아남는 것뿐 아니라 남한 같은 자유국가에서 진정으로 번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분이 새 출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과 삶의 목적을 찾으셨다면 아마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김 사장님도 만났는데 탈북자 출신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 사장님은 아무것도 없이 북한을 탈출하셨어요. 남한에서는 어우지업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으셨죠. 그리고 사업과 마케팅에 대해 배우려고 무료 수업도 들으셨대요. 수년간의 노력 끝에 김 사장님은 모험을 감수하고 직접 냉면 식당을 여셨습니다. 북한식 냉면이긴 한데 훨씬 좋은 재료를 쓰신다고 해요. 북한 음식이 궁금한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 식당이 아주 인기를 끌었죠. 김 사장님 말씀으로는 어떤 면에서 사업 운영이 생각보다 쉬웠다고 하셨어요. 남한에서는 식자재, 장비,
재료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자유롭게 광고도 할 수 있었고 인터넷을 이용해 식당을 홍보할 수도 있었죠. 정부에서도 공정한 대출과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줬대요. 북한에서 사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열악한 환경이나 부패와는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김 사장님의 용기와 결단력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북한을 떠나며 모든 걸 잃었지만 그걸로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크게 꿈꾸고 열심히 노력하며 남한에서 멋진 삶을 일구어내셨죠. 그분의 성공은 의지와 주변의 도움이 있다면 탈북자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탈북 여성들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많은 강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깜깜한 밤의 숲을 혼자 걸어 탈출했던 무서웠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고, 또 다른 분은 대학에 들어가 교사가 되려고 공부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며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절실함, 탈출의 공포, 남한에 도착해서 느끼는 방황.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큼 마침내 자유를 얻었을 때 느꼈던 기쁨, 안도, 희망이 있었어요. 과거의 슬픔과 미래의 행복에 대한 눈물을 많이 흘렸죠. 모임을 하고 나서 제 동료 탈북 여성분들에게서 너무나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셨어요. 대신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다른 이들을 돕고 힘겹게 쟁취한 자유를 최대한 누리기로 다짐하셨죠. 그분들은 회복력, 낙관주의, 힘의 화신이셨습니다. 남한에서 만난 이 희망의 얼굴들이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억압 속에 살면 무력감을 느끼고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분들은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에서 용기를 얻어 저도 자유의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삶을 읽어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이런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떤 분은 탈북자였고 어떤 분은 남한 분이셨지만 모두가 제 눈을 열어주셨죠. 자유의 근면, 친절, 희망을 더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제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더 크게 꿈꾸고 더 높이 도전하도록 영감을 주셨어요. 덕분에 이제 압니다. 제 이야기는 남한으로의 탈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배우고 성장하고 베풀 기회로 가득 찬 평생의 시작인 거죠.